오랜만이야. 요즘 부동산이랑 금리 때문에 머리 아프지? 특히 2026년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찾아보고 정리해봤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말고 딱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친한 친구에게 설명하듯이 편하게 얘기해줄게. 걱정 마. 내가 옆에서 든든하게 설명해줄 테니까. 자, 그럼 같이 한번 파헤쳐볼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6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완전 대박나거나 폭락하는 건 아니고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승세가 전국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 양극화가 엄청 심해질 거라는 점이지. 어때? 벌써부터 귀가 쫑긋하지 않아?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곳은 역시나 서울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같은 수도권 핵심 지역이야. 여기는 말 그대로 될놈들이라고 보면 돼. 왜냐고? 최근 몇 년 동안 집을 짓는, 그러니까 착공 물량이 확 줄었거든. 보통 집 짓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2026년쯤 되면 새로 지어진 집들이 시장에 나오는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부족해질 거라는 예측이야. 특히 강남이나 한강변처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살고 싶어 하는 곳은 당연히 매물이 귀해지겠지.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안 봐도 비디오지. 교통 편하고 일자리 많고 학군 좋은 곳들은 매물 부족 현상이 더 심해져서 가격이 아주 단단하게 버틸 거라고 하더라. 이런 핵심 지역들은 단순히 편리함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와 자산 증식의 기대감까지 품고 있어서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그들의 두터운 대기 수요와 제한적인 공급이 맞물리면서 가격 하방 경직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거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야. 심지어 이런 지역은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고하게 버티는 경향을 보여왔잖아.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지. 반대로 지방은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 지방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산업 기반이 튼튼한지, 인구가 계속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거라는 분석이야. 다시 말해서 지방 중에서도 정말 좋은 곳들은 조금씩 회복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힘들거나 제한적인 반등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지. 역시 부동산은 입지가 최고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특히 일자리가 줄고 인구가 유출되는 지방. 도시들은 미분양 증가와 함께 집값 하락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 반면 대기업 유치나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활력이 도는 지역은 그나마 상황이 나을 수 있겠지만 수도권 핵심 지역처럼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야. 부동산 시장의 활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경제 활동과 인구 이동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지방 시장은 각 지역의 자생력과 성장, 잠재력에 따라 철저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는 금리는 어떻게 될까? 솔직히 금리는 워낙 변동성이 커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4%를 넘어섰더라고.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까 2026년 11월 기준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달 만에 0.2%포인트나 올랐대. 4.17%라니 부담이 아닐 수 없지. 게다가 전세난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부담도 커지고 있고 전세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는 추세래. 에고, 서민들 살기 참 팍팍하다 그치? 금리 인상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미 대출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달 상환해야 할 이자가 늘어나 가계 경제에 큰 압박을 줘.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금리 변동성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을 위축시키고 매수 심리를 냉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달 만에 0.2%포인트나 상승했다는 사실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 등으로 봐야 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긴 해. 다만 그 속도와 폭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지. 결국 금리의 향방은 2026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될 거야. 정부의 대출 규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야. 2026년에도 이 대출 규제가 계속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의 거래량을 묶어두는 역할을 할 거래. 다시 말해, 돈 빌리기가 어려우니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지. 정부 입장에선 시장 과열을 막으려고 하는 거겠지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많을 거야.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 같은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나 유동성 증가를 감안하면 완전 하락으로 돌아서긴 어렵다고 보시지만 대출 규제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는 특히 젊은 층이나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대출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문턱이 높아지고 대출 한도도 제한되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데 대출 규제는 이러한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관망세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단순히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만으로 시행되는 대출 규제가 때로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거래 흐름을 방해하고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어. 정부는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야. 주요 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에서는 강남권은 돈 많은 사람들의 대기 수요가 많고 집도 부족해서 가격이 절대로 쉽게 안 떨어질 거라고 분석했어. 매일경제나 서울경제 같은 언론들도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상승 속에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장기적인 공급 부족과 금리 안정세가 맞물려서 대세 상승이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도권 핵심지는 상승, 지방은 양극화 심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 여러 기관의 보고서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현재의 시장 상황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공급 부족과 금리 안정화 기대라고 할 수 있어. 특히 서울경제 보도처럼 대세 상승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것은 일부 핵심 지역에 한해서는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해. 물론 이 대세 상승이라는 단어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앞서 강조했던 양극화의 흐름 속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거든. 즉,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곳만 더욱 빛을 발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 거야. 여기서 하나 더. 2026년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가 있는데 바로 전월세 시장이야. 매매 시장만큼이나 전월세 시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아까 말했듯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 물량도 같이 줄어들 거고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될 거라는 분석이 많아. 왜냐면 금리가 불안정하니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 수익이 예전 같지 않거든. 차라리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 물량이 귀해지고 월세는 늘어나면서 우리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야. 슬프지만 이게 현실적인 전망이라는 거지. 특히 신축 아파트의 입주 물량 감소는 전월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고
그나마 있는 전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거나 아니면 월세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이는 전세로 살다가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중고로 작용할 거야. 전세난에 시달리다 결국 월세로 돌아서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 주거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면서 가계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돼. 이러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은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반대로 전세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매매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거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주거 안정성을 해치고 잠재적인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정부의 정책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어. 대출 규제나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수요 억제 정책들이 2026년에도 계속 거래량을 제한할 거라고 예상돼.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수요 억제보다는 차라리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하는 게 시장 안정에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역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려야 하는 법이지. 집이 부족한데 계속 규제만 하면 오히려 풍선 효과만 커질 수 있잖아.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시장에 큰 파급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방향성과 내용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제는 특정 지역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제한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어. 또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여부, 세금 정책의 변화 등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특히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공급 확대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야. 주택 공급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이고 꾸준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미래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단순히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정리해볼까? 완만한 상승세, 지역별 양극화 심화, 금리 변동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정, 그리고 정부 정책의 영향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보면 돼. 결국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야.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의 주거 안정과 미래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신중한 판단과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어. 무턱대고 남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자신만의 분석을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 어때? 내 설명 들으니까 좀 감이 잡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흐름이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할 거야.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물어봐. 내가 또 열심히 찾아보고 쉽게 설명해 줄게.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안녕.